어른이 8명이고 네, 아이들이 7명.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같이 잘 늙어 갑시다. 네 자매가 같이 지은 집이에요. 엄마를 위해서. 나는 정원에 잘 못 들어가요. 보면 엄마 그거 꽃이야 그러니까 아. 오늘 첫 번째 집이 있는 곳은 양평. 이제 정말 여름인가 보다. 녹음이 이렇게 짙어졌네. 김장균 소장님, 첫 번째 집 빨리 찾아보자고요. 계세요? 네. 안에 계시나? 아우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운데 여기까지 아니, 왔어요. 아닙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보통은 저희가 집에 찾아가면은 이렇게 부부나 부모님이 같이 나오시는 건데 오늘 왜 여성분들만? 저희는 네 자매 집이에요. 아, 여기가요? 네, 엄마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만든 집이에요. 아 어머님을 네. 위해서. 아 그러면 다른 두 자매는 어디 계신 거예요? 바빠서 오늘은 저희 둘만 왔고 그냥 시간 될 때마다 되는 사람들만 계속 오고. 와서. 네. 또 노테이션으로 네, 되는 사람. 당번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변신의 네 자매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집. 그 시작은 아버지였습니다. 딸만 넷. 아버지는 특별한 사랑과 추억을 남겨주셨다는데요. 특별히 이제 계곡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계곡 다니는 것도 이제 엄마보다는 아버지랑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저희 넷이잖아요. 아버지까지 5명인데 차가 없을 시절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앞에 앉으시고 우리 셋 앉고 큰언니 바닥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바닥에 앉아서 택시 타고 막 삼각산까지 가서 놀다가 돌아오고 물놀이 가서도 되게 저희랑 잘 놀아주시고 뭐. 어릴 적 추억을 안고 자라난 딸들은 모여서 나이 들고 아픈 아빠를 위해 계획을 세웠지요.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아무래도 좀 바깥으로 좀 요양도 하실 겸 우리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의견들이 나와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아버지와의 시간. 딸들은 계곡 있는 땅을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이곳에 와보지 못하셨다네요.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님이 먼저 또 일찍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혼자 남겨지신 우리 엄마를 우리가 더 자주 뵙고 우리가 더 자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갔죠. 안양에 있는 친정집은 조금 작아서 아무래도 불편했답니다. 자연스레 발길도 뜸해졌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뜻이라 생각하고 혼자 남은 어머니를 위해 집짓기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이 된 거죠. 비용은 다 철저하게 4분의 1씩, n분의 1로 나눠서 땅 살 때도 그랬고 집 지을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죠. 이제 명의는 엄마 명의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모두가 모이는 친정이나 다름없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친정인 셈인데요. 집만큼이나 신경 쓴 곳이 바로 이 정원이랍니다. 아니 지금 너무 이름 모를 꽃들도 많고 풀들도 많은데 이 많은 걸 다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름 모를 꽃을 너무 몰라갖고 이거는 거의 엄마랑 첫째 언니가 좋아하셔갖고 이렇게 주말이나 이제 언니가 와서 같이 해서 두 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 잡초 뽑아. 저는 힘쓰는 거. 아 그러네. 딸들이 해준 집이니 어디 하나 안 예쁜 곳이 없지만은 그중에서도 여기 정원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그런데 어라 여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향나무라 그러나요? 이렇게 네, 나무가 네, 네. 쫙 담장처럼 오다가 여기서 잘렸어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예, 길 옆이니까 네, 외부 네, 네. 시선을 좀 차단하고자 싶어갖고 처음에는 나무를 심었다가 네. 아주 앞에 뷰를 더 살리자. 살리려고 아, 근데 이제 베어낸 거죠.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네.
집 앞이 구기지라 큰 건물이 들어설 일이 없답니다. 덕분에 양평 시내까지 우리 집 정원이 되었다죠. 그런데 어머 이거 욕조 아닌가요? 아니 꽃병 있는 걸 보면 꽃받침대인가? 근데 또 보다 보니까 여기 웬 욕조가 있어요. 네, 좀 아, 생뚱맞죠? 이거 집 안에 있는 욕조인데. 어이 고풍스러운 욕조 옆에는 아궁이와 가마솥도 있고요. 아니 이거는 뭐야 펌프야 수도야? 아유 집 컨셉이 대체 뭔가요? 한마디로 정의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뭐 가볍게 얘기하면은 뭐 중구난방, 좋게 얘기하면은 믹스 매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구난방인데 묘하게 어울리는 우리 집. 집안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딱 보이는 게 벌써 범상치가 않아서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크게 엄청 크게 폴딩 도어를 두 개를 놓으셨어요.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러면? 현관은 거의 저쪽에. 현관같이 쓰는 앞에 베란다? 정원을 넓게 쓰기 위해 현관은 집 뒤쪽에 바짝 붙여 만들었답니다. 그래도 집 탐구는 현관부터 시작해야겠죠? 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나 있을 법한 나무 현관을 지나 들어오면 세상에 바깥 풍경이 다시 시작됩니다. 현관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게 딱 들어오면서 저 액자를 계속 보고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까 우리가 막 밖에서 봤던 저 꽃과 풀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액자처럼 네, 보이죠? 환하게. 네. 같은 풍경도 다르게 만드는 마술. 그러고 보니 폴딩 도어가 있는 부분은 전부 나무가 깔려 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비밀이 있답니다. 옆에 좀 벽난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바닥이 난방이 안 되나요? 네, 남방은 그럼 외부인데 또 내부고 그런 공간이네요, 그죠? 너무 재밌다. 우리 옛날 집에 네, 대청마루처럼 대청마루랑 툇마루랑 네, 있고 또 닫으면 따뜻하게 난방도 되고 사람도 모여서 불 쬐고 너무 좋으시겠다. 뭐 방보다는 보통 예. 거실에서 이렇게 뭐 활동을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저희 다 모였을 때는 가장 메인 공간이 되는. 또 그러고 보니 정말 한옥의 대청마루 같다. 문을 닫으면은 실내가 되는 거고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문은 사위 손자까지 15명이 모여 조촐한 파티가 열린다는데요. 그때면은 이 대청마루가 진가를 발휘한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천장도 석가래를 드러내는 한옥 같네. 특별히 이 공간만 높이 천장을 만들었거든요. 안에는 또 낮고, 그죠? 예, 안에는 또 좀 낮은데 모이면 아무래도 이 공간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저희 식구들이 다 모일 15 명이 때는. 다 모이는 네, 거군요. 그럴 때는 이제 너무 천정이 낮으면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높아야 훨씬 더 시원하기도 하고. 바깥에는 하늘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가 너무 낮아버리면 답답하시잖아요, 더.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붕도 한옥? 정확히는 초가에서 영감을 얻었답니다. 네, 지붕이 강판이면서 모양은 그 기와 모양의 자재를 저희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느낌도 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처마를 막 길게 뽑아가지고 완전 한옥 느낌이 나지는 않고 그럼 그 부분에서도 약간 서양과 동양의 그 콜라보 네, 그런 거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추구했다기보다 하다 보니 그렇게. 처마가 길지 않아도 비바람을 막아주는 기능도 톡톡히 한다죠. 다시 보니 정말 소박한 초가집을 닮은 영락없는 한옥입니다. 지금 이 집 속, 이제 여기는 대청마루고 네. 실제 집 속이 보이는데 저는 이게 방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거실이 또 있어요. 있죠. 여기서부터 바닥 난방이 되는 공간이랍니다. 정말 추울 때는 여기가 대청마루가 된다죠.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또 아무래도 저기를 닫게 되면은 여기를 왔다 갔다 넓게 써야 되니까. 이걸 또 활짝 열으시고 또 이렇게 확장하시고 일반적인 겨울 아닐 때는 또 이렇게 확장하시고. 그렇죠. 와 너무 좋다. 그죠? 그러니까 집이 결코 작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좀 쓰시죠. 네네네. 계속 확장되고 확장되고. 집 속에 또 다른 집을 넣어서 엄마 혼자 계실 때는 최소한의 난방으로도 지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 집의 동선. 널찍한 공용 공간 옆으로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작은 거실이 또 그 거실을 지나면은 바로 안방이 안방은 다시 부엌으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랍니다.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TV 보고 뭐 잠잘 것 같으면은 그냥 집에서 서울에서 자면 되는데 굳이 모였는데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으면 하는 여기서 TV를 본다 하더라도 다 우리가 한 공간에 있는 그런 느낌. 뭔가 소속감, 네. 유대감, 다 같이 모여 있다. 가족에 그렇지 다 같이 모여 있다. 이 집은 어머니가 사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15명이나 되는 친정 식구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여기 침실은 어머니 공간. 낮은 침상 하나로 고졸한 멋을 냈습니다. 아 근데 창문이 높이가 달라요. 네, 여기 액자 같으죠. 너무 이뻐요. 아침에 되면요, 새벽에 그냥 새가 와가지고 톡톡톡톡 두들겨요. 예, 알았어, 일어날게, 그러면서 일어나요. 아이고 요 녀석이로구나. 이 집을 짓고 놨더니 도움으로 생긴 자명종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집을 돋보이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인테리어. 중구난방인데 이렇게 예쁠 일인가요? 이 네 자매가 너무 센스가 좋으신데. 고를 때마다 모두의 의견을 그러니까, 모아서 그러니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한 사진을 분의 집이 올려가지고, 아니라. 사진을 올려갖고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제일 이쁘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예. 막 어디 지나가다가 뭐 발견하면 야 이거 괜찮아? 네, 언니 괜찮아? 맞아요. 이거 산다. 저희는 딸이 넷인데도 원피스 같은 걸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리본, 뭐 이쁜 거, 찰랑찰랑한 거 그런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갖고 머리도 항상 바가지 머리. 네 자매가 항상 바가지 머리로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다 알았어요. 저희가 변씨 집안이구나. 딱 보이게. 변씨 집안의 트레이드 마크인 바가지 머리는 내 딸을 씩씩하게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내 딸과 아내 앞에서는 언제나 강하고 든든한 버팀목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0이 넘으셨을 때도 흰머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집에서 머리가 까맣게 계셨는데 그거 저희는 몰랐던 게 항상 이게 날 때쯤 되면 가서 염색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아프시고 나서 아버지도 흰머리가 나네? 이렇게 된 거죠.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던 시절 딸 부잣집이란 말이 결코 칭찬이 아니었죠. 혹시 아내와 딸들이 상처받을까 더 많은 애정을 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이 떠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다네요. 남편이 엄청 정원을 좋아했어요. 나무 심는 것도 좋아하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가꾸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막 그냥 서울에서 그 복잡한 데서만 살았는데 이게 조용한 데서 있으니까 남편도 이런 걸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간 게 너무 아쉽죠. 아버지를 위해 시작됐지만 어머니를 위한 공간으로 완성된 집. 어쩌면 이 집은 딸넷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다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아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 집을 짓고 났더니 정말 딸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더랍니다.
양평으로 올 때면 엄마와 딸 모두 여행을 떠나온 기분. 설레는 일도 또 웃을 일도 많아졌죠. 조금 일찍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이 집에서 딸들과 채워가고 있답니다. 건축 탐구,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대문 앞에 있는 별채입니다. 사계절 시들지 않는 스테인드 글라스 꽃이 활짝 펴 있는 현관을 열면 와! 별채는 카페 같기도 하고 정말 유럽의 농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신발을 신은 채로 정원을 드나들 수 있다는 거랍니다. 마당에서 주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은데 뭐 화장실도 그렇고 차 마시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점점 번거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마당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예쁘게 지어보자. 엄마와 딸, 이 집안 5 여인들은 일단 집에 오면은 정원으로 직행한답니다. 이런 데는 뽑을 수도 없어. 아이고야, 이건 꽃이 완전히 가려버렸네. 요거 이제 여기서 씨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꽃이 떨어지면 씨가 생기거든. 씨 떨어지면 또. 아 뜨거. 엄마 들어가자. 불 조금 뽑은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오늘은 같은 날은 그냥 실내 에어컨 짱이야. 아이고 땡.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서 잠깐 쉬러 들어오기 안성맞춤이라죠. 더우면 금방 들어와야지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전번에는 얘들 고라니가 막 울어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깜짝 놀랐잖아. 적당히 하시라고. 이거 힘든 거. 알았어, 안 뽑을게. 이제 아침에만 조금 뽑고. 그러니까 낮에는 안 나가. 원래 이 공간은 테이블 하나 있는 야외 공간이었는데요. 큰 돈은 들일 수 없어서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으로 시공을 했답니다. 짓고 나니 손님 맞이하기도 딱이라죠. 아유, 어서 와요. 아유. 더운데 오느냐고 수고했어요. 예. 꽃이 예쁜 계절에는 영숙 씨 친구들이 자주 찾는다는데요. 꽃들레래. 꽃들레야. 아니 이 욕조를 왜 여기 있대요? 아, 이거 우리 더울 때 여기서 풀 뽑다가 여기 들어가서 물 받아 놓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려고 이렇게 해놨지. 예. 그래서 저기 안 보이잖아. 이렇게 쌌잖아. 어머머, 이거 진짜 사용하는 욕조였어요? 욕조 저거 쓸 거야? 써야죠, 그럼요. 이제 바깥에서? 아니, 저기 가려놨잖아.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아유 바깥에는 바깥에 저 다 위로 보인다. 안 보여. 살면은 볼 것도 없어 사실. 젊은 아가씨라 해야지. 살면 누가 보냐.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 어디 입고 들어갔다가 나올지 뭐 옷을 벗고 들어가나 거기? 아이고, 진짜로 정원에서 목욕을 한다고요? 아이고, 가감도 하시네요. 친구들한테 집 자랑할 때면은 목소리가 커지는 영숙 씨. 나 딸 넷 있는 여자야. 아들 넷 있는지보다는 훨씬 낫다. 며느리 넷이 일해 해주겠어요. 그럼. 택도 없죠. 아들 넷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아들 키워봤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이 미치질 못합니다. 딸같이. 우리 어디서 나왔는데? 딸들은 이 집에서 꼭 하나 엄마와 하고 싶은 게 있답니다. 엄마가 지금 77이신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계셔주시고 여기서 100세 파티를 다 같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 집이 또 이렇게 나름 파티를 좋아해요. 크진 않더라도 그냥 작게라도 이런 게 모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충분히 엄마만 건강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 그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애들하고 같이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탐구하는 이유,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죠. 딸들의 마음처럼 예쁜 집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경기도 파주시로 갑니다. 오늘의 집은 신도시 안에 있나 보다. 그런데 내 눈엔 똑같은 집들 뿐인데요, 이거? 보통은 단독주택들을 많이 보러 갔는데 오늘은 지금 단독주택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여기가 지금 아마도 상가주택들만 모여있는 상가주택 단지인 것 같아요.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임대 세대와 건축주가 사는 그 상가주택 말이죠. 어떤 집일까 궁금하네요. 여기 붙여놓으셨네. 건축탐구집. 이 건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또 주변이랑 다른 집들이랑 완전 좀 달라 보이네요. 1층은 되게 편안한데 위에 층은 이 약간 곡면이 주름이 들어간 인면이고 저 외부 블라인드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연출하네요. 지금 다 닫아놓으셨는데 저거를 만약에 열었을 때랑 또 반만 열었을 때랑 매일매일 표정이 바뀔 것 같아요. 어머나, 변신 로봇도 아니고 이 집 외모부터 남다르네. 아니, 이 집도 딸들이 모여서 집을 지었다는데 여기는 또 어떤 사연일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분이 건축주이신 거예요? 저요? 그럼 4층에 살고 계시나? 네, 저도요. 근데 저도 있어요. 아니, 다 건축주세요? 건축주는 저희가 4명밖에 안 되고요. 4명이나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 살고 있는 가족은 15명입니다. 15명이? 안녕하세요. 402호 사는 둘째 정수정입니다. 301호 사는 셋째 정량입니다. 401호 사는 넷째 정신아입니다. 201호 사는 막내 정진옥입니다. 그럼 이렇게 네 자매신 거예요? 아니요. 언니 있습니다. 제가 둘째고 언니는 지금 고향에 엄마 아빠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5자매 5자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종갓집 종손의 이게 장손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들을 좀 낳아야 된다는 집안 어르신들 말씀이 있으셔서 열심히 낳았죠. 아들 낳기 위해. 결론은 실패. 그리고 딱 그런 말 있죠. 해도 되나? 하나만 달고 나오지. 맞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뭘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 명만 좀 달고 나오지. 충남 홍성.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종갓집 5 딸들은 특별한 성장기를 보냈던 자매들이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애가 남다르답니다. 대신 저희끼리 똘똘 뭉쳤어요. 남자애들이 만약에 우리랑 싸우러 댕긴다 그러면 절대 있을 수 없기 용납 때문에 못하죠. 5명이 뭉쳐서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자매. 네. 독수리 자매. 서울살이도 함께했던 독수리 5자매들. 결혼 후에 뿔뿔이 흩어졌지만 언젠가는 함께 살자 입버릇처럼 말해왔다지요.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실현될 거라고도 딱히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꼭 그래야 되나? 불편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산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언니네 근처 아파트 아니면 뭐 가까운 곳 아파트 이제 거기로 이사 가야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만큼 급박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애들이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2020년도에. 초등학생부터 그 무섭다는 중2까지 7 아이들과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야 했던 자매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답니다. 이쯤 되면은 궁금해지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분들인데요.
시작하네. 처음 제안받았을 때 솔직히 어떠셨어들? 저도 처음에 이렇게 같이 뭐 모여서 살자 뭐 이런 의제가 나왔을 때 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남자 직원, 친구, 뭐 선배, 후배 100명에 100명은 다 미쳤냐 그랬어요. 네. 여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야 너무 잘 됐다.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모든 남자들은 다 미쳤냐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매지간이니까 뭐 서로 마음이 맞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남편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하는 로망을 실현시켜주겠다. 우선 이제 너의 로망은 무엇이냐 여기다 다 넣어주겠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집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로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까요? 네. 그럼 이제 집 안부터 뭐 또 하나씩 이거 오늘은 양파 까듯이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디로 들어가나요? 자매들과 남편들의 한판 겨루기로 탄생한 우리 집. 상가 주택인 만큼 1층은 목공방이, 그리고 2층에는 막내네가 살고 있고요. 3층은 셋째가, 또 4층과 옥탑은 넷째와 둘째네 가족이 입주해 있습니다. 모양도 규모도 제각각인 4채의 집이 있는 건데요. 먼저 2층 막내네 집부터 탐구해 볼까요? 막내 부부는 빌라, 아파트, 타운하우스까지 다양한 집을 거쳤다죠. 그래서 가장 평범한 아파트 구조를 원했답니다. 어디 보자. 현관 오른쪽으로 큰 창을 가진 거실과 부엌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거는 이 집의 방향입니다. 지금 바깥에 그림자로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북쪽에 거실하고 주방을 줬어요. 아마도 이거는 저 공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네. 뭐 처음부터 이 땅에 딱 왔을 때 북쪽이지만 무조건 그냥 거실하고 부엌은 이쪽으로 낸다. 네. 집의 북쪽으로 파주시가 관리하는 대형 공원이 마치 앞마당처럼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땅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공원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북향집이 완성이 됐죠. 너무나도 당연히 북쪽이니까 추우니까 이 벽난로를 두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단독주택도 아니고 꼭대기층도 아닌데 벽난로라니 많이 추우신가 보다. 아마 그건 아닌데 이 벽난로는 다 말렸지만 우리 막내 제부의 큰 로망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지으면 벽난로를 할 것이다.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말렸으나 설계에서는 조금 반대했지. 많이 반대했죠 그때. 그리고 특히나 여기 패시브 하우스니까 무슨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다고까지 그때 그랬었어요. 협박을 좀 해서 안 하게 하려고. 네.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 무슨 난로야. 난로. 괜찮지 않으세요? 야 너 연기 올라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 막 그 얘기 했었잖아. 밖에서 보면 대포 하나가 바깥에 삐져나와 있거든요. 겨울에 켜면 매우 더워요. 매우 더워서 남편의 로망 실현을 위해서 창문을 열고 난로를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근데 겨울에 한 번 얘네 집 갔다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벌써 훅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보일러를 대체 몇 도로 해놓은 거냐고. 안 틀었다 그랬냐. 벽난로 킬 땐 안 틀지. 그래서 몇 번 못 쓰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보면서 흐뭇해하니까 그래.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안방에 또 다른 로망이 있다는데. 아니 설마 부부가 침대 따로 쓰는 거 그게 로망 아니겠죠? 방이 또 하나 있었네. 이거 게임기 아닌가요? 완전 전문가급인데.
아이들도 출입금지, 오직 남편을 위한 남편에 의한 공간이랍니다. 글쎄. 남편이 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게임 때문에 이제 고시에 실패를 했는데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보장을 해주겠다. 그걸로 이제 꼬셨죠. 그리고 했고 달성했고. 사실 남편들의 최대 로망은 따로 있었답니다. 대지가 이제 8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동서랑도 얘기해서 스크린 골프장을 하나를 짓자. 그러면 집 다 짓고 빈 공간에다 짓자. 남편들의 제안을 아내들이 받아들이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는데 하지만 그때는 용적률이며 건폐율이 무슨 말인지 정말이지 건축에 대해서는 일도 몰랐답니다. 이곳 신도시는 상가주택의 용적률을 150%로 정해놨는데 대지가 80평이니까 120평만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골프장은커녕 30평씩 나눠 갖기도 빠듯했답니다. 이게 면적을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중간에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굳이 말하지 않았죠. 최대한 노력해보자. 솔직히 뭘 많이 모르기도 했었지. 진짜 몰랐어요. 정말 무대뽀였어요. 뭐 우선은 그 공간 자체가 한 10평 이상인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 집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나마 2층 전체를 쓰기로 한 막내는 형편이 좋았습니다. 남은 3, 4층 80평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 공간을 빼고 그 남은 공간을 세 자매가 나눠야 했던 상황. 전쟁의 서막이었다죠. 건축가를 만나고 오면 머리가 좀 허해지죠.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제 땅 뺏기 놀이 하듯이 약간. 우리 아름답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땅 나누기. 땅 나누기. 뺏기 아니죠. 나누기. 게다가 4층은 옆집과의 일조권 때문에 3층보다 좁아진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시작했답니다. 4층이 더 좁은 거였어요. 일조권 때문에. 그걸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다가 그걸 받았을 때가 제일 그때가 제일 멘붕으로 처음에 온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얘기했죠. 10평만 내놔. 4층하고 옥탑에 아무리 해도 넷이 살 수 있지가 않은 것 같으니 방 좀 만들게 10평만 주쇼. 라고 얘기를 해서. 동생네서 그 의뢰가 이제 들어와서 뭐 망설일 수가 없죠. 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넷째 내는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기 힘든 3층 집이 됐는데요. 3층에는 아이들 방, 4층은 공용 공간을, 다락은 부부 침실로 사용 중이랍니다. 그럼 그 문제적 공간 한번 탐구해 볼까요? 입구부터 2층 막내네와는 확실히 다르다. 아우, 천장도 높고 주방도 대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방을 남편 취향에 완전히 맞췄어요. 남편의 로망은 네네. 이 제부의 로망은 이렇게 까만 주방인 것으로. 네. 그런데 이거 골프 퍼팅 매트 맞죠? 어휴, 스크린 골프장이 퍼팅장으로 바뀌었네요. 친구들이 놀러 오더니 5m 매트가 깔리냐고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네. 어쨌든 로망들은 그러니까 해줬다. 어쨌든 해줬다. 네, 약속을 지킨 거다. 네. 확실히 길긴 긴 것 같은데 내전에 어떻게 이 정도면 만족해요? 골프에서 보면 5m 내의 퍼팅의 성공률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5m 매트를 깔아서 뭐 그냥 TV 보면서 심심하면 계속 연습을 해요. 근데 잘 안 들어가요. 네, 연습을 해도 잘 안 들어가요.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고, 신기하게 또 안 들어갔네. 아무튼 5m 매트 하나 깔아줬으니 소원은 들어준 거죠?
옆집 402호에는 둘째네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실내 면적이 20평이 채 안 되는 이 건물에서는 가장 작은 집이랍니다. 대신 좋은 전망과 남편이 짠 가구로 로망을 실현했답니다. 이 나무를 많이 쓰는 게 결국은 또 남편분의 로망인가요? 저의 로망이고요. 그럼 남편분의 로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로망은 뭐 저랑 같이 사는 거? 지금 안 계시다고 지금? 네네, 없다고 제 마음대로. 네. 둘째네는 4층에 부부 침실 하나만 있는 구조. 아들 방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근데 다락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이쪽은 아까 보니까 방이었어요. 네. 화장실은 이거겠네요. 작게 만드니까. 거기 안 치웠는데. 이거는 창고인데. 이거는 팬트리. 네, 팬트리 열어보세요. 주방 옆에 있어. 오, 문이 왜 이래? 오, 안 걸렸어. 여기 계단 있네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또 뭔가요? 여기가 또 보시다시피 협소해서 이렇게 열으면 걸리고 막 이래서 그 기존에 있던 제품은 아니고 특별히 제작을 따로 해서 열심히 고안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발명품인데요? 네. 이 문은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는 아들의 특별 요청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리저리 찾은 끝에 완성을 했다죠. 이쪽에도 엘리베이터 우회에서 위에서 상부에. 다시 그렇죠. 자체가 남쪽 다락방 안에 다락처럼 그렇죠, 또 생겨서 그 네. 공간도 또 활용을 하게 되고. 저희가 엘리베이터 상부였었어요? 네, 엘리베이터 위에 상부가 네. 비더라고요. 그렇게 완성하고 났더니 한배에서 태어난 자매 만나 싶게 취향이 각양각색이었다죠. 이렇게 개성 강한 네 자매, 굳이 제약 많은 상가주택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독주택을 각각 짓는다는 건 사실 저희 형편에는 진짜 무리였거든요. 이게 건축비를 또 감당해야 되니까 집 파는 거 순서도 정해가지고 한 집 팔아서 이만큼 건축비 감당하고 또 한 집 팔아가지고 건축비 그 다음 하고 그래가지고 한 채씩 집 모양뿐 아니라 크기도 제각각인 집. 자매들은 건축비도 집 크기에 맞춰 칼같이 나눴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평수만큼만 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땅은 몇 퍼센트, 건물은 몇 퍼센트 다 따로따로 생각보다. 그럼 이 건물의 명의는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이 건물의 다세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명의가 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그 개인 주택처럼 똑같이 한 덩어리만 돼서 지분율을 나눠서 그 자매들 공동 명의로 남편들 빼고 자매들 공동 명의. 남편들이 순순히 집 명의를 아내들에게 넘겨주셨을까? 근데 각자 남편들이 각자 와이프들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아니 왜 빵 터지지? 언니가 생각해도 웃기지? 아니야, 대희가 제일 사랑해. 이게 누구의 명의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으로 묶어놓는다는 게 그게 저희가 대인배예요. 그래, 그렇게 정리하자. 뭐랄까 이혼을 못하게 하는 구속력이라고 할까? 어차피 이혼을 하면 남자들은 빈손으로 나가야 돼요. 어느 집에서 돈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잘 붙어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남편이. 네, 없어요. 네. 남편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없어요. 저희도 의가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평생 열심히 여기서 늙어가야 되는 거죠. 혈연에서 이제 공동 명의로 묶인 자매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조건을 찾아가고 있다는데요. 근데 웬 목살? 요리 이야기인가 보다. 뭐 음식 같은 거 만들다가 재료가 좀 떨어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문자를 넣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새 집 중에 하나인데 그 물건이 있어요. 뭐 두부라던가 우유라던가 왜 계란 같은 거 잘 떨어지잖아요. 근데 사올 수가 없을 때 요긴하게 쓰죠. 그런데 이런 냉장고 공동체에 반기를 든 남편이 있습니다. 그거 저 할 말 있는데. 네. 만약에 라면을 누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빌려 가잖아요. 그럼 돈이 와요. 근데 저는 라면으로 가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저는 라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 라면을 먹어야겠다 찬장을 딱 열어보면 라면이 없어요. 김치찌개 같은 경우 끓이려고 이제 냉장고에 목살 꺼내봤는데 목살 없으면 또 그때 또 짜증 나거든요. 목살은 목살로 갚아야죠. 네. 목살이 업그레이드돼서 삼겹살로 오면 아니 목살이 좋아 김치찌개는. 자매들 잊지 말자고요. 8명의 부부가 발맞춰 걷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바로 적당한 거리두기랍니다. 자매들은 꼭 집에서 나가서 이제 주차장을 가도 가게를 거쳐서 가고 남자들은 꼭 가게를 안 거치고 그 대문으로 나가고. 자매네 집은 공방과 공동 현관 2개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1층 목공방은 둘째네 부부가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하루 종일 둘째 언니가 있는 곳이죠. 이 목공방 뒤로 가족실을 만들고 4집의 공용 공간으로 사용한답니다. 자매들은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이 공간을 들러서 커피를 한잔 하거나 둘째 언니와 수다를 나눈다는데요. 하지만 남편들은 나의 출퇴근을 자매들에게 알리지 말라. 자매들 시야를 피할 수 있는 공동 현관을 주로 이용을 한다죠. 억지로 친해질 걸 요구하지 않기. 처음부터 약속했던 부분이랍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넷째 아닌가요? 문 여러 개인 게 진짜 좋은 게 제가 평일에 퇴근할 때는 이쪽으로 안 오고 현관문으로만 다녀요. 그래서 평일에 제가 저녁 시간에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들이 몰라요. 가장 보기 어려워요. 제부들만 몰래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살짝 저쪽으로 잘 다녀요. 들어오면 말을 해야 돼요. 저희 넷 중에 가장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요. 말을 해야 돼요. 말하면 기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즐거운 만남도 자주 가져야 한다지요. 한 달에 한 번 가족실에서 열리는 와인 파티. 공동 관리비에 와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때면 낯가리는 남편들도 슬쩍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데요. 오, 목살 남편도 내려오셨네. 결국에는 즐거운 양로원을 만드는 게 정씨 자매들의 꿈이랍니다. 실버 하우스가 좀 이렇게 막 노인네들 모여서 이렇게 너무 우울하지 않은 좀 활기찬 그런 곳이 돼주길 바라고 저는 그런 집에 대한 꿈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창한 계획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진짜 나중에 애들 다 커가지고 애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세계 평화가 와서 통일이 돼서 파주가 여기가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한 2배, 3배 오른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시 같이 짓자고 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이제 각 자제분들 다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대가족이 되지 않을까. 그때는 이렇게 위로 쌓는 거 말고 좀 그때 옆으로 이렇게 펼치죠. 네. 5배는 올라야 돼. 큰 땅 사가지고 독채로 이렇게 5배는 올라야 돼. 나는 목공방도 하나 살까.
딸들이라 가능했던 모여서 함께 살 집 짓기. 이토록 확실한 노후 대책이 있을까요? 싸우지 마시고 아프지도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할 수 있다. 오빠는 할 수 있다. 오빠가 가진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줬죠. 너튜브를 보면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